삼성전자 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미국 메모리주 강세를 받아 힘차게 출발했죠. 이제 다시 달리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고 결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침에 따라붙은 분은 몇 시간 만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보유자는 어렵게 찾아온 반등을 또 놓친 것 같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움직임을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승 재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높은 출발을 끝까지 지켜줄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이유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전체는 약했지만 메모리주는 강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크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어요. 이 흐름이 국내로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 주문이 먼저 몰렸습니다. 여기에 연휴 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해외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시초가가 높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침 상승 자체는 근거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락으로 돌아선 이유도 짧게 끊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직전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뒤 14일 6,977.94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시 2.15% 높게 출발했고 장중에는 7,216.62까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3.10% 갭 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올라온 상태에서 아침 가격까지 크게 뜨자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일본과 중국 증시까지 약해지면서 매도를 받아줄 힘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높은 갭 상승, 실제 차익 실현 주문, 매크로 부담이 같은 시간에 겹친 거예요. 삼성전자는 시초가부터 강하게 시작했지만 첫 눌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거래가 빠르게 붙었는데 밀리기 시작하자 위에서 산 물량이 다시 매도로 나왔어요. 주가가 시초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침에 따라붙은 투자자들도 불안해집니다. 조금만 반등하면 빠져나오려는 주문이 늘어나고 그 매물이 다시 주가를 누르죠. 강한 갭 상승이 오히려 장중 부담으로 바뀐 겁니다. 문을 여는 힘과 열린 가격을 지키는 힘은 다르다는 걸 오늘 장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자금이 SK하이닉스나 다른 대형주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선물에서는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기관과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커지면 외국인 현물 매수만으로 지수를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 전체가 빠르게 밀리는 장에서는 외국인이 샀다는 한 줄보다 삼성전자에 들어온 매수가 끝까지 남았는지를 따로 봐야 돼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메모리주라도 시장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HBM 기대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날에는 SK하이닉스의 자금이 오래 남을 수 있고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와 대형주 수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렸다고 반도체 전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 없는 이유예요. 다만 두 종목 모두 장 초반 상승폭을 크게 반납했다면 미국발 호재가 국내 종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리가 왜 삼성전자까지 누르는지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물가 걱정이 커지면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부담이 따라오죠.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성장 기대를 미리 반영해 많이 오른 반도체주가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서둘러 더 사기 어려워져요. 반도체 뉴스는 좋았지만 시장 전체를 누르는 힘이 더 커진 겁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가 약해진 것도 장중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국내 시장은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일본 금리가 오르고 일본 증시가 밀리면 아시아 자금이 안전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까지 약해지면 경기 불안이 다시 부각되고요. 아침에는 미국 메모리 강세만 보고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전이 지나면서 아시아 시장의 약한 흐름이 더 크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 해외 반도체만 확인하고 하루 방향을 정하면 자꾸 대응이 늦어집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첫 30분 뒤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강한 상승이 오래 가려면 첫 매물이 나온 뒤에도 다시 사려는 돈이 붙어야 해요.
눌릴 때 거래가 줄고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반등할 때마다 매물이 나오면 아침 상승은 기대 주문으로 끝날 수 있어요. 첫 고점이 높았다는 사실보다 첫 눌림 뒤 누가 다시 사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힘이 약해지면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오전 흐름에서는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한번 밀렸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초가를 회복했다면 아침 상승을 되살릴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초가 아래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고 오전 저점까지 낮아지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승을 기대했더라도 장중 도내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 기대를 끝까지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예측이 틀린 건 문제가 아닙니다. 틀린 흐름이 확인됐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계좌를 흔드는 겁니다. 점심 이후에는 오전에 나온 매도가 멈추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전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줄고 삼성전자가 더 밀리지 않는다면 매도할 사람의 물량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로 바뀌면 종가까지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반등할 때는 거래가 줄고 밀릴 때 거래가 커진다면 아직 팔려는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아침에 강했다는 기업보다 오후에 어느 쪽 거래가 커지는지가 실제 종가를 만들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단기 자금이 끝까지 남을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 외국인이 샀더라도 종가를 앞두고 물량을 줄이면 다음 장까지 가져가려는 돈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을 다시 깨면 보유자는 처음 기대보다 비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오전 저점을 지키면서 거래 대금이 다시 붙고 시초가를 향해 올라온다면 장 초반 추격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후 대응은 반등폭보다 저점 유지와 매수의 지속성을 보는 겁니다. 종가가 하락으로 끝났다는 건 장중에 들어온 돈이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침 최고가는 화려했지만 종가가 약하면 다음 거래일에는 위쪽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오늘 높은 자리에서 산 투자자들이 반등할 때마다 빠져나오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종가가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업황까지 나빠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저점이 지켜지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 조정인지 흐름이 꺾인 건지도 다음 장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점 위에서 멈추고 외국인 매도가 줄면서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 높은 출발의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저점을 바로 깨고 반등할 때마다 거래 대금이 줄면 위에서 기다리는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하락 종가로 결론 내리기보다 지켜야 할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누가 방어하는지 보세요. 하락의 크기보다 회복하려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소위권에 있는 분들은 아침 상승을 모두 가져가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최고점을 바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다만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시초가가 무너질 때는 일부 수익을 지킬 준비가 필요했어요. 프로그램 매수까지 매도로 돌아섰다면 욕심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었고요. 다음 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사용하면 됩니다. 수익을 만든 돈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그 돈이 빠지면서 주요 구간까지 무너지면 일부라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일부라는 말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전량을 팔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버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요 구간은 지키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약해진다면 일부 물량만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저점 유지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주요 구간까지 이탈하고 외국인 매도도 커진다면 보호할 비중을 더 늘릴 수 있고요. 수익권의 목적은 최고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든 플러스가 다시 큰 손실로 바뀌지 않게 선택지를 남기는 겁니다. 본전권에 있는 분들은 오늘 아침이 더 아쉬웠을 겁니다. 매수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매수가에 가까워질수록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 매물도 많이 나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과 거래대금이 받아주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무거워질 수 있어요. 다음 반등에서는 본전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세요. 주요 구간을 회복한 뒤에도 매수세가 남는지, 종가까지 그 가격을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본전 앞에서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전에 닿기 전부터 매물이 커지는지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가가 내 매수가에 가까워질수록 거래대금이 늘면서 고점을 높인다면 기다렸던 물량을 새로운 매수가 받아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대금 없이 주가만 잠깐 올라오고 바로 밀리면 본전권 매물을 이겨낼 힘이 부족한 겁니다. 이때는 본전만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생각보다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전은 시장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내 계좌에만 있는 숫자니까요.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오늘 하락을 보고 바로 물타기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보다 싸졌다는 사실은 매도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줄며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이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사면 평균 단가는 낮아져도 계좌 위험은 더 커집니다. 오늘 저점이 다시 무너지고 매도까지 커진다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비중을 살피는 게 먼저예요. 기다리는 것도 분명한 대응입니다. 물타기를 검토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고 멈추는 장면이 먼저예요. 그 다음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살아나는지 확인하면 돼요. 셋 중 하나만 보인다고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점은 지키는데 거래대금이 없으면 횡보가 길어질 수 있고, 거래대금은 큰데 저점을 계속 깨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싸졌다는 느낌보다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현금 대기자는 아침 급등을 놓쳤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상승 출발 뒤 하락으로 끝나는 장에서는 현금이 얼마나 큰 선택권인지 알 수 있어요. 시초가에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첫 눌림과 오전 저점, 종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첫 빨간불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주요 구간을 지키고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 자금을 나눠도 늦지 않습니다. 위험한 추격을 참은 건 기회를 버린 게 아닙니다. 현금이 있다고 한 번에 완벽한 매수 자리를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요 구간을 회복할 때 일부, 첫 눌림을 지킬 때 일부, 종가까지 수급이 남을 때 나머지를 보는 식으로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한 신호가 틀려도 남은 현금이 있으면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첫 반등의 자금을 전부 쓰면 오전 저점이 다시 무너졌을 때 대응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금 대기자에게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사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유입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계좌는 오늘 같은 장에서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본주는 조금 밀렸는데 계좌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죠. 아침 상승을 믿고 레버리지를 더 늘렸다가 주요 구간까지 무너지면 대응할 현금도 사라집니다. 이런 계좌는 복구 욕심보다 추가 손실 차단이 먼저예요.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하고 저점이 안정된 뒤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반등 한 번으로 모두 되찾으려는 마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손실 금액보다 남은 대응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요 구간 이탈 뒤에도 비중을 그대로 두면 다음 작은 하락이 계좌 전체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드는 건 실패를 인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고를 수 있도록 계좌를 살려두는 과정이에요.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커지는 구간에서는 물타기보다 비중 축소가 앞에 있어야 하고, 수급이 돌아온 뒤에도 처음부터 큰 레버리지를 다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할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 시작 뒤 첫 30분에는 오늘 저점이 지켜지는지 보세요. 외국인 매도가 줄고 시초가를 회복하면 반등을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남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종가에는 거래대금과 외국인 매수가 끝까지 유지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하락을 마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음 장에서 매도가 멈추는 순서를 확인하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장중 대응은
따로 가져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HBM, 파운드리 전망을 좋게 보더라도 주요 구간을 이탈하고 매도가 커지는 날에는 추가 매수를 늦출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불안한 뉴스가 나와도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 공포에 쫓겨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도, 하루 하락만 보고 회사를 포기하는 것도 모두 극단적입니다. 기업은 길게 보고 대응은 지금 계좌에 맞춰 바꾸는 겁니다. 오늘처럼 아침과 종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날에는 멘탈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더 살 걸 후회하고 오후에는 왜 샀을까 후회하게 돼요. 이렇게 가격을 따라 감정이 바뀌면 원칙도 계속 달라집니다. 주말이나 장이 끝난 뒤에는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을 적어두세요. 주요 구간을 지킬 때의 행동과 이탈할 때의 행동도 한 줄씩 정해두면 좋습니다. 장중에는 새로운 판단을 만드는 것보다 미리 정한 행동을 확인하는 편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근데 막상 장이 열리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지금 더 사도 되는지 모르겠고, 어렵게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죠. 수익이 나도 언제부터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어려운 숫자를 잔뜩 보여주는 곳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추가 매수를 멈출 때인지,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할 때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 성급하게 물량을 던지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지면 물타기부터 멈추고 비중을 다시 살피게 돼요. 반등은 나오는데 큰 매수 주문이 줄어들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시작하고요. 복잡한 용어를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키면 기다리고,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지면 멈추고, 반등의 힘이 약해지면 수익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제공됩니다. 주가가 더 밀릴 때, 옆으로 움직일 때, 다시 반등할 때로 나눠놓은 표예요. 추가 하락 구간에서는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횡보 구간에서는 어느 가격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릴지, 반등 구간에서는 언제부터 수익을 지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가 수익권인지, 본전권인지, 손실권인지에 따라 같은 장면에서도 행동을 다르게 잡을 수 있고요. 이런 대응 기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주가를 계속 쳐다보지 못하더라도 주요 구간을 이탈했는지, 기다려볼 흐름이 다시 만들어졌는지, 내 행동을 바꿔야 할 순간이 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칸만 보시면 됩니다. 더 밀리는 칸에서는 추가 매수를 멈추고 비중을 살핍니다. 옆으로 가는 칸에서는 위아래 범위를 정해두고 성급하게 사고 팔지 않습니다. 반등하는 칸에서는 외국인 매수와 거래 대금이 붙는지 보고 수익을 더 가져갈지 결정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만 확인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전망을 외우는 표가 아니라 장면이 달라질 때 행동도 바꾸기 위한 툴입니다. 알림이 내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처럼 강하게 시작한 주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도 아침 전망만 붙잡는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수익권은 주요 구간 이탈 때 일부 수익을 지키고, 손실권은 저점이 안정되기 전 물타기를 멈추며, 현금 대기자는 매수세가 확인된 뒤 자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보다 추가 손실을 먼저 맞게 되고요. 어려운 시장을 혼자 맞히는 곳이 아니라 달라진 장면에 맞춰 내 행동 순서를 다시 잡는 공간입니다. 장중에 알림을 받으면 어려운 분석부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요 구간을 지켰다는 알림이면 매수세가 남는지 한 번 더 보고, 주요 구간 이탈 알림이면 추가 매수부터 멈추면 됩니다. 반등 구간 알림이 오면 거래 대금이 붙는지 확인한 뒤 수익을 지킬지 더 기다릴지를 정하면 돼요.
알림 하나로 무조건 사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질문을 한 가지씩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시작해 하락으로 끝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메모리 강세로 아침 기대는 컸지만 직전 5거래의 상승 뒤 다시 나온 큰 갭 상승에서 개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유가와 금리 부담, 아시아 증시 약세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끝까지 남지 못했습니다. 이건 반도체 호황이 하루 만에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장중 수급이 기대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장에서는 첫 30분에 오늘 저점을 지키는지 보고 오전에는 시초가 회복과 프로그램 매수를 확인하고 종가에는 외국인과 거래 대금이 남는지를 보세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주요 구간이 달라졌을 때 행동을 바꾸는 게 계좌를 지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